해봅시다.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섬유편지라고 해. 첫 번째 앨범을 발매했을 때니까 2015년 9월? 2015년 9월 정도?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40곡 정도 되는 것 같아. 40곡 정도?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 중에 아무래도 제주도를 노래한 곡을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그 겨울 평내리라는 곡 나도 공연 때 자주 부르고 있기도 하고. 빅뉴스라 생각이 안 나는데. 빅뉴스 아무래도 처음 앨범을 발매하고 공연을 한 게 가장 큰 뉴스이지 않을까. 지금 기억에 남는 공연은 작년 여름에 여수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는데, 공연 때문에 그때 뮤지션 짙은 님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, 되게 짧은 공간에서 한 40명 정도 되게 따닥 붙어 앉아서 공연했었는데, 사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름밤에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. 기억에 남는 팬은 내가 예상외로 남자 팬이 많은데 아저씨 팬들이 있는데, 그때 서울에서 카페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오더니 왜 무슨 노래는 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,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내 노래였는데 아저씨가 자기 그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, 그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었다고. 그래서 그분이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편지를 씁니다라는 곡이었는데, 사실 그 곡이 2015년에 발매를 했었는데, 그 분과 또 몇몇 팬분들이 왜 이 노래는 안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작년 말에 다시 새롭게 녹음해서 재발매를 2019년 버전으로 편지를 씁니다라는 곡. 나의 최애 아티스트, 사실 한 명을 꼽기가 되게 어려운데, 영향을 많이 받고 했던 뮤지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고유재하님의 음악을 나도 많이 들었었고, 유재하 그 경연대회라는 어떤 그런 대회를 되게 동경시했었던 적도 있었고, 그래서 아마 한 명을 꼽으라면 그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. 사실 그 제주에서 공연은 한 12, 3년 전부터 했었었는데, 그때는 내가 20대 초반이었고 밴드를 했던 시절인데, 그때는 제주에 약간 좀 인디 씬이 활성화가 돼서 뭐 한 번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꽤 많은 관객들이 한 3, 40명에서 50명 정도 왔었는데,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제주로 와보니 그 씬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. 그래서 공연을 해도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,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서울은 아직도 가서 공연을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람도 해주시고 하는데, 제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죽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. 참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나는 운이 좋게도 2020년 1월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살았었고, 갔다 와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6월까지는 거의 아무 일도 못 하다가 6월부터는 조금 풀리기 시작해서 밀려 있었던 공연과 뭐 학교 수업, 그리고 뭐 앨범 발매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되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. 어, 내년에 가장 큰 계획은 아마 하반기에 섬해편지 정규 2집 앨범을 발매하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곡들을 작업하고 있고 싱글 앨범을 계속 발매하고 있고, 그 앨범의 주제가 여행을 주제로 만들고 있는데, 내가 다녔던 뭐 세계 여행, 뭐 배낭 여행, 아니면 뭐 다른 도시에서 한 달 살기 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진과 지금 글도 함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.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행복했던 일. 그래도 나는 음악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, 좀 이게 음악이
가끔은 놔버리고 싶은 적도 너무 많지만 음악을 할 수 있는 삶이 그래도 좀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. 사실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나도 좀 유명한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나이를 한두 살 먹고 음악 생활을 그래도 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냥 길게 하고 싶어. 가늘고 길게.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까지 음악을 한다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.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젊은 편이니까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매해 앨범을 발매했고 매해 이제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한 30%는 달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. 사실 어떤 한 대상을 두고 묘주라고 하긴 좀 어렵고 곡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곡은 그때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장이나 아니면 한 편의 영화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. 어떻게 해서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. 음.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그래도 사랑 아닐까? 살아가는데 이게 꼭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의미의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 그게 가장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굳이 꼽자면 사랑이라고 생각해. 우선은 가장 쉽게는 SNS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에 선배 편지를 검색하면 나의 뭐 앨범 작업이나 공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얼마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제주 섬남이라고 제주하고 영어로 SOM이 한글로 남치면은 이제 그건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더 친밀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사실 나는 굳이 제주에서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. 나도 제주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많이 살았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좀 많은 뮤지션들을 만나고 작업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. 너무 여기서만 이 제주 로컬 씬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나가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조금 더 본인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서 좀 다양한 것들을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. 음, 아무튼 섬의 편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음악을 해 나갈 거니까 옆에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좀 더 진실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어. 안녕 나는 뮤지션 섬의 편지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는 대면에서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럼 여기까지.